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 36살 사신 분의 경험담인데 이걸 통해서 소명이 과연 뭘까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시작된 장소가 치앙마이 외곽에 있는 쌍뺑 수공예 단지라고 해요. 그분이 좀 지치고 힘들 때 거기서 위안도 얻고 또 큰 깨달음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장소가 있군요. 뭔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그런 통찰 같은 거요? 맞아요. 뭐 대단한 순간이 아니라 아주 평범해 보이는, 예를 들면 장인의 모습 같은 것 속에서 나는 왜 살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얻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순간을 좀 포착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네, 한 은세공 장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소명이라는 개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한 27년 전쯤이라고 하셨죠? 네, 그 화자분이 마음이 좀 복잡했을 때래요. 그때 그 쌍뺑 수공예 단지, 거기 은공예 가게를 우연히 들렀는데 네. 주변에 뭐 관광객들 많고 시끄럽벅적했을 텐데 유독 한 장인이 정말 아무것도 해도 신경 안 쓰고 오직 자기 앞에 놓인 은덩이를 망치로 이렇게 탁탁 두드려서 부조작품을 만드는데 완전히 몰두하고 있더라는 거죠. 와, 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감명을 받아서 집에 있던 이호한 화가 그림 달력 있잖아요. 양치는 목자 그림? 아, 네네. 그걸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이런 부조 혹시 만들어주실 수 있냐고 물었대요. 심지어 가격도 원래 시세보다 2배, 그러니까 10,000밭을 주겠다고 하면서요. 10,000바치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그래서 만들어줬나요? 근데요, 그 장인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답니다. 네. 돈을 2배나 준다는데도요? 왜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돈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장인 말이 그 그림에서는 자기가 어떤 영감 같은 게 안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해요. 영감이 안 떠올라서? 와, 네. 그분한테 핵심 동기는 그냥 그 일 자체가 너무 재밌다는 거였어요. 직접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망치로 은이나 뭐 알루미늄 같은 거 두드려서 뭘 만드는 거? 이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와, 진짜 대단한데요. 네, 그러면서 이 일에 막 빠져들면 다른 모든 잡생각을 다 잊게 된다고요. 아니, 보통은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좀 관둘릴 법도 한데 말이죠. 정말 일 자체를 즐기는 분이셨네요? 그렇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장인이 이 화자를 가게 안쪽으로 데려가더니 벽에 걸린 엄청 큰 대형 부조작품을 보여주더래요. 대형 작품이요? 네. 무려 3년 동안 매일 평균 8시간 이상, 어떨 때는 거의 뭐 20시간 가까이 두드려서 완성한 작품이라고. 3년. 매일 8시간 이상이요. 와, 그건 정말 보통 근기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그 장인이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이 작품을 보고 막 감탄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일에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 돈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의 즐거움,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에서 의미를 찾으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화자분은 평생 뭐 교회나 신학교에서 들어왔지만 뭔가 좀 막연했던 그 소명, 사명 이런 것들의 진짜 의미를 딱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 깨달음이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네, 그분이 정리한 걸 보면 한 3가지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진짜 소명이라는 건 돈이나 어떤 물질적인 가치 이런 걸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네, 그렇죠. 장인이 딱 보여줬죠. 둘째는 소명은 그 일을 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거다. 그러니까 소명자는 결과를 막 좇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과정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렇게 즐겁게 몰두해서 얻은 결과물 있잖아요. 그걸 혼자만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 나누는 마음까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소명이라는 게 단순히 일이 아니라 삶의 태도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화자분이 이런 생각까지 했대요. 혹시 뭐 교회나 다른 공동체들이 세상에 좀 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런 장인 정신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하고요. 장인 정신이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즐기고 또 그 결과를 기꺼이 나누는 그런 태도요. 그게 좀 부족한 건 아닐까 하고 성찰하게 됐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이분이
소명이나 사명이라는 말이 좀 너무 거창하게 들릴 때는 차라리 우리말 끼 있잖아요, 끼. 아, 끼요? 재능 같은 거. 네, 그런 끼나 아니면 그 끼를 따라서 그냥 즐겁게 사는 장인이나 심지어 광대 같은 이미지로 바꿔 생각하면 오히려 그 본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오, 끼나 광대라. 좀 더 와닿는 표현 같은데요. 뭔가 타고난 걸 즐겁게 발휘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렇죠. 결국 이 이야기 속 은세공장에는 진짜 소명이란 게 어떤 뭐 외부적인 보상이나 인정 이런 것보다는 일 자체에서 오는 아주 순수한 기쁨, 몰입, 그리고 그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 있다는 걸 그냥 온몸으로 보여준 그런 사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매일 반복되는 작업 속에 이런 진리가 숨어 있었던 거고요.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결과나 뭐 보상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좋아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네, 어쩌면 바로 그 안에 여러분 자신도 미처 몰랐던 어떤 숨겨진 끼 혹은 말씀하신 그 소명의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그 치앙마이 장인의 이야기를 한번 거울 삼아서요. 잠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